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예일여고 학생 여러분, 학교 생활은 잘하고 계시는지요? 재미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길에 지나보면 항상 표정이 밝고 명랑한 걸 보면 야, 역시 여고가 행복한 장소이긴 하구나 라는 생각이 여실히 들더라고요.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도 점수가, 그러니까 시험지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생명과학원이 오히려 힘들었었죠. 예, 그 문제의 평균 점수를 봐도 80.7로 작년 기준으로 해도 높고요. A등급이 무려 53%나 되는데 올해도 비슷하게 됐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상위 등급, 즉 1, 2, 3등급 싸움은 정말 치열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네요. 선택형 20문항이 60점이고 서술형 4문항이 40점이기 때문에 서술형의 비중이 굉장히 큰 학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높지는 않았었는데 물리에서는 전자기유도가 조금 까다로웠고 화학에서는 원소의 화학결합에 대한 특성을 구체적으로 물었다는 게 특징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2학기는 어쩔 거냐. 자,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산화환원의 화학 분야하고 전기에너지 수송이 킬러 분야, 킬러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파트입니다. 거기에다 힘을 실어서 대비를 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또 좋은 점수의 높은 등급이 나올 거라고 믿어요. 자, 그 포인트를 잊지 마시고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신소재 A에 대한 설명인데요. 오스트리아의 과학자가 신소재 A를 가열하였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게 뭐냐면 액정을 가리키는 정보예요. 아마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을 텐데 이 액정에 관한 특성을 이해하고 이걸 풀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 되거든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억, 니은, 디귿의 설명은 전부 액정에 관한 다른 설명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답은 5번이 되네요. 자, 그림은 자석의 니은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하여 컴유계가 연결된 코일 위를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 학교 프린트에서 학교 선생님이 찍어준 문제일 겁니다. 근데 저도 이거 봤거든요. 그래서 대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P에서 Q로 가는 건 N극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왜 가까워지니까 상관없이 여기에서 전류의 방향은 A, G, B의 순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때 그 유도 전류가 생기는 원인은 자기력선의 수가 변화하는 것이 포인트거든요. 따라서 기억에 코일 내부로 들어오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증가한다는 건 맞는 거예요. 니은은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맞는 거고요. 디귿의 자석의 속도를 기존보다 빠르게 움직일 때 검유계의 반응은 기존보다 더 많이 움직인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당 자석의 변화율이 유도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거든요. 이에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네요. 그림은 온도 조건 ABC에서 어떤 요소의 활성도를 나타낸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40도에서는 반응 활성도가 100%죠. 근데 온도가 낮으면 활성도가 반으로 떨어지게 되고 온도가 60대로 올렸다가 40대로 내려가면 거의 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효소가 60도 이상에서는 변성이 돼서 원래 활성을 잃어버린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기질의 농도의 그래프가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데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반응 속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기억은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빠른 거고 니은은 느린 거고 디귿은 기울기가 없죠. 그래서 반응을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는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이 되니까 각각 기억이 B고 니은이 A고 디귿이 C임을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효소는 변성되면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맞아요. 이 효소의 최적의 온도는 40도라고 그래프에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35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디귿의 B에서 기질의 양의 변화는 디귿이다라고 하는데 B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 기억이라고 했었죠? 따라서 답은 기억이면 3번이 됩니다. 이건 낯선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하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쫄지 않고 이제 여러분이 그 원리 중심으로 공부를 했다면 쉬운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예일여고는 되게 선호해요. 특히 물리에서도
기존의 기출 문제보다는 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문제들을 새로 만들어서 출제하는 경향이 크세요. 그러니까 항상 왜 그럴까라는 원리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서술형 1번은 전자기유도에 관련된 건데, 여기에서 자료 제시 형태는 되게 물리원스럽게 내기는 했는데 이렇게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X는 D 지점에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B 방향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 이렇게 B 방향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S극이 되니까 가까이 오는 걸 방해하는 A는 S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서 자석이 3D 지점을 지날 때에는 반대쪽인 여기에 N극이 멀어지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S극이 되기 때문에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반대 방향의 A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3번에는 VD와 V3D의 속력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이때 속력은 그 유도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게 돼요. 유도 전류가 클수록 속력이 빠를수록 유도 전류가 크거든요. 이에 따라서 부동으로 보면 V3D가 전류가 작으니까 속력이 느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자, 서술형 2번 문제에서는 주기율표에서 각각의 원소 A, B, C, D, E, F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암기가 끝나셨다면 각각의 원소는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이온의 결합력과 녹는 점, 2번의 물의 용해도, 3번의 결정의 변형, 4번의 전기 전도성 등은 여기에 필기되어 있는 거,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고 공부가 되어 있는 걸 그대로 쓰면 되는데, 5번 같은 경우에는 화학원의 냄새가 납니다. 자, 5번에서는 녹는 점이 가장 높은 물질과 녹는 점이 가장 낮은 물질을 써봐라 라고 했는데, 그냥 내면 또 모른다고 뭐라고 할까봐 힌트를 좀 드리고 있네요. 전하량이 곱에 클수록 높고 전하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높다라는 힌트를 드렸는데, 그거 원자의 크기만 아시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기서 원자의 크기는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이에 따라서 가장 거리가 원자의 크기가 크고 정확하게 이온 반지름이 크고 전하량이 작은 게 NaCl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녹는 점이 낮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가장 가까우면서, 즉 이온 반지름이 작으면서 전하량이 큰 것이 녹는 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이 되네요.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2학기 때도 비슷한 양상이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닌데, 그 특정 파트에서 조금 욕심을 내셔야 100점 1등급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적당히 준비하면은 고득점이 어렵습니다. 물론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건 아니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특성을 이해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1등급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가르칠 학생들은 다 1등에 100점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2학기 그런 마음으로 근면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대비를 하신다면 기대하는 등급과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네요. 힘내시길 바랍니다.